네네, 어서오세요. 네. 황수영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네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일단 이제 오늘 저희 증시는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오늘 잘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뉴스는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미 연준의장이 이제 뭐라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대신에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공매도 있죠. 공매도 항상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참 화도 많이 내는 이제 그런 이슈인데, 그 공매도 제도 개선 그 최종안이 내일 발표된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발표되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마 그게 발표되고 나면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오를 겁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꽤 많이 오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어제 미국 증시 이제부터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어제 미국은 다우 지수는 조금 빠졌거든요.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0.8% 급등했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액분을 했죠. 엔비디아가 액분을 해서 액분 이제 이틀차, 2일차인데 엔비디아는 올라간 게 없어요. 어제 보시면 그냥 보합에서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0.7%니까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보합이라기보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뭐가 올라갔냐면 애플이 어제 7% 급등을 했어요. 애플이 이제 제가 이쯤에서 한참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좀 위태위태 하다고,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요만큼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에서 하여튼 뭐 애플에서 무슨 AI 관련돼가지고 뭘 발표했는데 약발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나서 엊그제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죠. 하루 지나서 거꾸로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7% 급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횡보하던 박스권을 뚫고 급등을 해서 애플이 엔비디아한테 시가총액이 밀렸어요. 그래서 애플이 2위였다가 3위로 밀려났는데 다시 2위로 올라갔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제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플이 어제 많이 올랐는데, 애플이 오른 거는 그냥 이렇게 뭐냐면 정말 무슨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뭐가 정말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뭐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M7 종목,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액분을 하고 나면 액분 뭐 주식 분할 그런 걸 하고 나면 주가가 좀 이제 약세를 보이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 대선 전까지 미 증시를 띄워놓을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애플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네. 그 엔비디아의 역할을 애플이 해주려고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특이사항 있으면은 체크해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미국 증시는 애플만 올랐지 다른 건 다 별로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8% 상승 마감을 했죠. 일본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6%.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는 오늘 여기 플러스 0.3%. 뭐 힘이 없죠, 그죠? 항생지수 홍콩인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1.3%, 홍콩 HC지수도 1.4%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뭐 올라간 게 거의 없죠. 그냥 0.2% 소폭 상승. 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대만은 이제 뭐 어제 애플 올라갔으니까 좀 올랐는데, 대만이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왜 올랐을까? 원래 일본이랑 중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진 않았죠, 그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호재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일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매도 그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여기 11월 달 있죠? 왜 10월, 특히 여기 9월, 10월, 작년에 왜 그 7월 말에 고점 찍었던 뭐 포스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 그때 고점 찍었던 것들이 막 급락을 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증시 폭락하고 막 개미들 죽는다고 난리지길 때, 그때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11월 초에 정부에서 뭘 했냐면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랬던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때 공매도 금지를 딱 쳤거든요. 그때 그래서 증시가 폭등 나온 이거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공매도 금지를 해놓고 올해 한 6월 달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를 걸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공매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았잖아요. 사실 불공정한 게 맞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안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때 증시가 바닥을 잡고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제도가 제대로만 나오면 이게 큰 호재가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 호재가 맞아요. 요거는 이제 어제 매일경제에 이제 실렸던 기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없는 내용도 추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기관도 개인처럼 90일 내에 갚아야 한다.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이걸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 공매도 요거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했다. 요거예요. 기관은 대차거래, 즉 공매도 할 때 상한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보다 유리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차익 공매도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무차익 공매도, 이게 뭐냐면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주가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주식을 일단 빌려서 그걸 팔아요. 나중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갚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공매도인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차익 공매도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불법이죠. 아니, 내가 주식도 없고 주식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일단 파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이제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그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죠. 그리고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했을 때는 처벌을 더 강화를 하고, 만약에 무차익 공매도 금지인데 이거 하다 걸린다 그러면 최장 10년까지 주식거래 제한 걸어버린답니다. 개인한테 거는 게 아니라 기관한테.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외국계는 한 21군데, 국내는 지금 78개, 78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한테 무조건 호재고요, 기관한테는 무조건 악재인 거예요. 그러면 내일 폭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내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딱 결정이 되면은 그 전부터 이제 이미 그 우리나라 주식에 공매도 들어가 있는 그 세력들이 그 사람도 주가가 오르면 거꾸로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주식을 사겠죠. 그걸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우리 회원들 여기 참고하세요. 상관이 있는 거니까. 두산 있죠, 두산. 이게 두산그룹주들이 공매도가 되게 심했어요. 보면 항상 심했던 게 두산그룹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죠. 두산 지주회사인데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을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무튼
크게 올랐고, 두산 로보틱스, 자 이것도 외국인 수급이 좋긴 한데 오늘 크게 올랐죠. 오늘 6% 급등 마감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4%대 급등. 다 외국인이 다 잡고 있지만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두산그룹주들이 폭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내일 발표하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즉 무차익 공매도 금지, 이거는요 개미들이 항상 불만을 갖던 거예요. 공매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를 없앨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내년 3월달이랍니다. 그게 내년 3월달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시키고, 그때까지 이제 그 제도까지 만들어서 하고, 그게 시행이 되면 무차익 공매도가 걸리면 주식거래 때려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공매도가 재개가 돼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저 발표랑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올라갈 가능성이 아니라 올라가요. 아까 보여드린 게 지수 다시 보시죠. 공매도 금지 말 한마디 했는데 이때 지수가 얼마나 올라왔냐면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올라왔어요. 5% 올라. 그러면 공매도 아까 그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공매도 당분간 금지가 되고, 향후에도 이제 그렇게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최근래 들어서 나온 호재 중에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하루에 5%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증시가 올라가죠. 증시가 올라가면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라고 베팅한 공매도 걸어놨던 세력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빨리 파는 게 아니라 빨리 거꾸로 사야 돼요. 그래서 연달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투매는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근데 공매도 쪽은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요. 다시 증시가 막 폭락에 나오고 패닉에 빠지면 더 큰 손실 볼까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죠. 시장가로, 그죠? 근데 이쪽은요, 공매도 쪽은 이거 올라가겠다 싶으면 시장가로 사고 또 사고 또 사요. 왜? 그래야지 빨리 갚아버리고 손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일명 불장이 나오거든요. 불장, 황소장 확 오른다고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여기서 공매도 금지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바닥 잡았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밸류업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딱 요거거든요. 여기 털 때는 뭐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올려준 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준 거예요. 여기 한번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기업 밸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일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이게 차트가 아무리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초보가 봐도 이거 아닙니까? 수렴형이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나른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제목이 증시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들어오셔야죠. 돈 벌 준비 안 돼 있으세요? 빨리 들어와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해도 개별주, 테마주, 중형, 중소형주 그렇게 잘 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공매도, 그죠? 그 최종안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발표된 걸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의미 있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좋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갈만하면 떨어져요. 아시죠, 그죠? 갈만하면 떨어져. 그 왜 그러겠어요? 공매도가 괴롭혀서 그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이 정권에서 잡아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전에도 전 정부도 이제 막 한때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됐거든요. 요번에 해준다 이거예요. 폭등 나옵니다. 폭등 나오면
여러분 주식을 못 사요.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종목도 내려오지도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발표한다? 그냥 로켓 타고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열심히 포기 안 하고 주식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은 그 복을 같이 이제 받는 거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아니야, 미국이 금리를 할 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때 돌아보세요. 비싸다니까. 너무 비싸죠. 음? 정부에서 이런 거를 딱 발표할 때는요, 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아니면 거의 다 하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겠냐? 홍콩이 아까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강력한 호재니까 빨리 들어와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정말 그러네, 그걸 느낄 때 이미 늦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오늘 거기 올라온 테마주를 볼까요? 순환매 돌리는 거 보세요. 그 음식 어제 제가 마니커 얘기해드렸죠. 마니커 지나가면서 마니커가 외국인이 어쩌고저쩌고, 그죠? 네, 보세요. 요즘에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큰 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니커가 오늘 급등했죠. 그래서 어제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죠? 저는 무료 추천 안 해요. 무료 추천하면은 종목 다 망가져요. 마니커가 오늘 19%까지 급등했었죠. 거래도 좀 있었고, 마니커 FNG는 더 올라갔죠. 29%까지. 그리고 끝날 때도 17%로 끝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어제 마니커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딱 보면은 마니커 FNG가 훨씬 잘 해놨어요. 둘이 비슷해요. 근데 마니커 FNG가 훨씬 잘 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마니커 FNG 여기 바닥 박스권이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외국인 수급을 켜서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이거 외국인이 산다니까요. 안 믿어. 왜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어 진짜. 응? 돈 모르시라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죠? 네.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박스권 다시 바닥 박스권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를 5월달에 딱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봅시다. 기간까지 같이.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차트가 뭐가 달랐냐면 마니커하고 여기는 이 박스권을 뚫고서요 돌파한 상태에서 요 위에서 누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제 엊그제 해가지고 이게 파란색은 기관이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땡기니까 확 급등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확 땡겼다니까요.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마니커도 오늘 20%까지 이제 20% 가까이 급등했으니까 좋죠. 근데 여기 이제 차트가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여기는 박스권을 뚫은 게 아니에요. 박스권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간 거예요. 작업을 좀 많이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장어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장어. 우리 장어 먹을 때 한번 구워져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초벌구이가 돼가지고. 음식 중에 살짝 구워서 나오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니커 FNG는 초벌구이가 돼서 나온 거고 마니커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저기 되겠어요. 많이 초벌구이 된 게 그게 마니커 FNG 차트로 봐서. 그죠? 근데 이제 마니커도 어제 얘기를 왜 했냐면 어제 외국인 얘기만 했죠. 그죠? 파란색은 누구예요? 기관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여기에서 동시에 들어와서 매집해 놓고 있던 거라. 오늘 뽑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음식료업종이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음식료업종이 올라가는 게 저기랑 똑같아요. 전력설비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세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가고 그 다음에 뭐 대창, 서원, 이구산업 같은 불이 가고 기타 등등등등이 쭉 가죠. 요즘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대형주가 많이 가고 그 뒤에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중소형주, 나중에 잡주, 동전주까지. 그런데 이 화장품도 그랬고요. 네, 여기 보시면 조선주도 그랬고
음식료업종도 재밌는 게 처음에 요번에 스타트 끊어준 게 누구야? 삼양식품이에요. 바닥을 잡아준 게 외국인이고 주가를 끌어올려준 것도 외국인이죠. 삼양식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주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거하고 최근에 빙그레 이거 뭐 여름 빙과류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벌써 4월달부터 올라왔었어요. 누가 올린 거예요? 외국인이 올렸잖아요. 지금도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농심이 이제 요거 화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많이 올랐죠. 13%. 여기도 외국인이 이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저점이 34만원대거든요. 지금 오늘 54만원대니까 60% 이상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그죠? 대형주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뚜기도 쫙 누가 올려요? 외국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대형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상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800억 원이에요. 아직 1조 원 조금 안 됐죠, 그죠? 여기 누가 올렸어요? 외국인이. 올해 저점이 한 18,000원 정도? 근데 지금 28,000원이니까 주가가 얼마 오른 거예요? 50% 이상 올라왔잖아요. 엄청 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는 게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니까 뒤에 중소형주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봤던 게 뭐예요? 이제 우리 방에서 다 팔기도 했지만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게 CJ시푸드죠. 5월달부터 올라왔는데 얘도 외국인이 올린 거고, 그리고 사조시푸드 같이 갔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개입이 돼 있었죠. 한번 뜨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로 가요? 김밥. 재밌어요 요즘에. CJ시푸드하고 사조시푸드는 뭘로 가세요? 김. K푸드의 김이 그렇게 뭐 좋다더라. 김 가격 인상 올린 거예요. 그냥 재료를 그냥 붙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 우양, 그 다음에 김밥 재료, 게맛살, 단무지 파는 한성기업 오늘도 뽑았어요. 안 내려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밌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저기 무슨 스탄 국가들 있죠? 중앙아시아 거기 순방 갔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뭐야 요즘에 K푸드가 뭐 인기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아이즈비전 자회사가 냉동 떡볶이를 수출하고 있대요. 냉동 떡볶이. 그죠? 간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테마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즈비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냉동 떡볶이로. 이 회사도 아니고 그 자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뻔하잖아요. 그러면 닭고기는 안 가겠어요? 마니코 FNC. 그래서 어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뭐냐면 신성홀딩스 오늘 이것도 외국인이 좀 올리고 있거든요. 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 마니코처럼 내일 급등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니까. 왜?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사지 마세요. 얘기 분명히 했어요. 사지 마시라고. 우리 내일 아침에 팔 거거든요. 우리 방 보유종목이라서 내일 아침에 팔 것 같아. 네. 사지 마세요. 네. 신성홀딩스를 한 일주일 전쯤에 추천했거든요. 8,000원대에서. 근데 신성홀딩스가 시간에서 4% 올랐어요. 거래량도 꽤 많죠, 그죠? 그리고 아까 농심 있죠? 농심이 이게 50만원짜리 회사인데, 예? 시간에서 6% 올랐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5만원짜리도 아니고 50만원짜리 회사가 세상에 시간에서 6% 올랐어요. 그럼 뭐예요? 물 만난 물고기인 거죠.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냉동 떡볶이 관련주 가는 거 보셨습니까? 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공매도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계속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라. 오늘 밤에 뭐 CPI가 뭐가 나오든 미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든 뭐 알아서들 얘기하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주식은 가고 또 가고 또 가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지나가면서 응식욕 좀 많이 간다. 올라가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된장 쌈장 다 간다 그랬죠? 어제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왜? 어제 또 추천당한 게 있었거든, 관련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 된장 쌈장 이러니까 뭐 제가 저 사람이 농담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셨죠? 예전에 2015년도에 화장품주들이 미친 듯이 폭등할 때가 있었어요. 2015년에. 왜 그랬냐면 중국 소비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K 화장품, 뭐 K 뷰티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그 관련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와요. 중국에서 보따리 상들이 와가지고 엄청 사갔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때 팔고 있던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설화수예요. 설화수 유명하죠, 그죠? 설화수. 중국 애들이 짝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유명하면 짝퉁이 뭐냐면 월화수.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박스를 봤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설화수가 아니고 월화수예요. 월화수 뭐 금토일 할 때 월화수.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대단해.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월화수. 그때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때 똑같아요, 지금이랑.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대용주 날라가고 중소형주 날라가고 중소형 화장품 업체 날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 갔는 줄 아세요? 그 회사가 아니고 자회사에서 화장품 원료 만드는 기업들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IG 비전이 뭐예요? 자기가 아니고 자회사에서 냉동 떡볶이 만드는데 글로도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또 펼쳐지는 건데 2015년도에 그때 중소형주가 그때 얼마나 많이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난 그게 열렸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그 당시에 2015년도인데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랐어요. 자, 여기거든요. 이때 별명이 이제 박스피였는데 하도 지수가 안 가서 2015년도에 그때 코스피 지수가 요만큼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코스피 중형주를 보면은 2015년도에요 이만큼을 갑니다. 아까 좀 제끼고 엄청나게 날아갔었죠, 그죠? 이만큼 갔어요. 코스피 소형주는요 그 당시에 이만큼을 갔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한 6개월 동안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미친듯이 갔어요. 정확히 7개월. 중간에 메르스라는 역대급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시하고 갔어요. 뭐가? 화장품이 대장이었어요. 그때 뭐까지 갔다고요? 자회사에서 화장품 원료를 파는 회사. 심지어 그 제약회사 중에 국제화품이라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로션 팔았거든요. 로션? 이것도 로션이네? 화장품 아니야? 걔도 상한가 3개 나왔어요. 매출 대박도 아니고 대박 예감 그러면서. 네. 그때 장이 지금 열렸다니까요, 지금. 이 당시에 중소형주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정말 안 갔거든요. 네, 정말 안 갔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3년 4년 동안 그때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한 거예요. 그때 폭발했다니까요. 지금이 그런 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제 공매도 금지까지 정확하게 공매도 제도 개선이죠. 네. 그게 이제 개인들한테 굉장히 호재고 기관한테 엄청난 악재로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다가 로켓 달아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에서 지금 눈치껏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까 신성홀딩스가 뭔지 아세요? 쌈장. 쌈장이죠. 쌈장. 물론 다른 것도 해요. 본업은 쌈장 만드는 회사인데 곡물 트레이드도 하고 이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하고 오늘 보시면 샘표식품 이런 것도 움직이죠. 이게 그냥 움직일까요? 외국인 수급 안 보이세요? 안 보이지 당연히. 왜 안 보일까요? 맨날 유튜브만 보시니까. 유튜브에서는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유튜브는
개미들이 관심 있는 거를 얘기해줘요. 저도 그냥 제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안 내는 거 아시죠? 유튜브 광고 수익을 원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좋은 얘기만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그냥 위로해 주듯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뉴스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자기가 약간 살을 더 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쪽을 보지 말고 이쪽을 봐라. 이쪽을 봐라. 이쪽을 봐라. 근데 뭐하고 계세요? 안 사잖아요. 지금. 밑에서 계속 지금 올라온다니까요. 뭐가? 음식료 후발주자. 얘네만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다가 공매도까지 저기 호재가 나오죠. 무채 공매도 금지. 그럼 이거는 끝장난 거예요.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왜 이거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맨날 힘들었던 이유가 뭔데요? 가다가 엎어지니까. 왜 엎어지는데요? 공매도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사악해 한 공매도가 뭔지 아세요? 무차익 공매도. 빌리지도 않았는데 주식을 파는 불법, 그게 불법 공매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식 안 사시고 시간 끄시죠?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 그때 들어올 걸.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반응이 별로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드리는 줄 아세요?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요. 누가 제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맞았구나 생각이 들거든 빨리 그때라도 들어오시라고요. 지금 들어오면 제일 좋은데 꼭 올라간 거 보고 나서 들어와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이게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올라간다고. 샘표식품 지금 사지 마세요. 늦었어요 이거. 응? 지금 사지 마시라고. 이거 늦었다고 지금. 응? 이거 말고 싼 것도 바닥에서 더 싼 것도 많이 있어요. 응? 지금 사시면 늦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수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누가 물량 들고 있어요? 밑에 외국인 그대로 보이죠? 외국인이 물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차트가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수렴형이라니까. 딱 만들어놨죠, 그죠? 대포가 포를 쏘기 직전이라고 해요. 이게 수렴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렴형 여기 끝까지 다 모여야 급등한다라고 잘못 가리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모이기 전에 폭등 나와요. 응? 아셨죠? 모이기 전에 폭등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까 무채 공매도 금지 그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대형주에 더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있죠? 코스닥 지수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유 이거 뭐 가겠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갑자기 5월 말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사지 않나요? 응? 갑자기 많이 사요. 선을 그어드릴게요. 22년 저기 고점 여기가 언제냐면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밑에서 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었을 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작년 10월달 이건 뭐냐면 털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지지선 깬 다음에 개미들 다 내보낸 거라고. 작년에 여기 11월달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손절한 개미들 무지하게 많아요. 어지간하면 들고 버티는 사람들이 여기 손절 무지하게 했어요.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을 깨버렸거든. 근데 딱 여기였다고 이번에가. 여기에서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기둥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불기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이 못 쫓아올 만큼 최대한 빨리 도망치듯 날아갑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도망치듯 날아갑니다. 내려오면 사야지. 안 내려오네. 하면서 계속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막 맨날 쥐어박고 폭락 나오고 이럴 때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주식이 없어서 힘들어요. 앞으로는 사야 되는데 안 내려와. 사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러다가 나중에 사죠? 물려요. 주식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맨날 재는 사람. 지금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돈을 못 벌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양복점에 취직을 하셔야지. 거기 가면 맨날 수치를 재야 되니까. 그렇게 재는 게 좋으면 양복점을 가세요. 주식하시면 안 돼. 돈을 벌고 싶으시면 그 행동을 멈추고 빨리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최근에 우리 방에서 막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 얘기해드리면 다 맞아 떨어지죠, 그죠? 어제 우리 방에서 뭐 팔았다 그래요? 혜태제과, 식품이랑 크라운네트홀딩스. 어제 급등했을 때 아침에 다 날렸어요. 근데 그랬어요. 팔고 나서 그랬어요.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 이게 올라가면 그 다음 후발주도 또 가거든요. 크라운네트홀딩스 어제 장대음봉 맞았거든요. 근데 멋있게 팔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먹는 거 사러 갔어요. 음식료 업종을 팔아서 이 돈이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대로 음식료 업종으로 갔어요. 우리 원들 아시죠? 그죠? 네. 이거 과자죠? 과자 말고 그 다음 걸로 갔다. 10년 전에 급등한 화장품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못하겠습니까? 먹는 건 뻔해요. 그죠? 간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혹시 알아요? 내일 아마 또 추천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종목추천이 안 나갔는데 내일은 또 나갈 거거든요. 아, 오늘 나갔구나. 오후에. 그죠? 네. 내일도 종목추천이 나갈 거예요. 나갈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급등할 종목들 추천 받으셔가지고 우리 회원들이랑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꾸 재다가 보면 놓쳐요. 나중에 비싸서 주식을 못 사서 발을 동동 구르게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공매도 내일 관련해서 발표하는 거 잘 확인하시고 나중에라도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빨리 들어오세요. 자꾸 늦으면 여러분들 손해라니까. 네? 오늘 저기 사료주까지도 올랐죠. 사료주까지도. 네. 제 뒤에 이제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는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오늘 두 가지 하시네요. 보니까 K-뷰티하고 K-푸드. 네. 관련주 순환매 도는 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갖고 도움 좀 받으세요. 이분도 테마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테마주 순환매 돌 때 그 대장주들 있죠. 그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제가 만약에 그냥 무방만 떠도는 그런 이제 회원이다라고 하면 저 이분 방송을 들을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 종목들 있죠. 그냥 그거 적으시면 돼요. 현재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들 있죠. 대장주부터 후발주까지 쭉 얘기해 주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찾으실 필요가 없어. 검색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번 방송 길게도 안 해요. 20분? 25분?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은 다 나와요. 아, 얘가 대장이구나. 네. 뭐하러 밤새 인터넷에 검색하십니까? 이분 거 들으면 되지.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도 하시니까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면은 나오세요. 아셨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공매도 관련해서 아주 호재가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전문가가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끌지 마세요. 빨리 들어오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회원가입 뭐 궁금하신 거는 저희 여기 사무실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그 힘든 장애 그죠? 잘 이겨내시고 따라오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미연준의장 뭐라고 하든 내일 아침 확인하고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